혐한 막말 가짜 뉴스로 점철된 DHC 텔레비전의 문제를 저희 JTBC가 지난 주말에 지적한 이후에 DHC 코리아에서 오늘 저녁에서야 사과문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본사가 아니라 DHC 코리아의 한국인 대표가 해명하기에 바빴습니다. 본사로부터는 동의도 받지 않았고 조율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군요. 소비자의 반응은 매우 싸늘합니다. 이세누리 기자. いやかの国は熱しやすく冷めやすい国ですからね.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비하하는가 하면 日本人が本を統一して今の韓国できたんです。 서슴지 않고 역사도 왜곡합니다. 이런 방송에 대해 깊이 사죄한다면서 DHC 코리아가 한국인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공식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해당 방송은 일본 본사의 자회사가 운영하고 DHC 코리아와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DHC 코리아 임직원 모두가 한국인이고 해당 방송 내용에 모두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한국인을 비하하는 방송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번 사과문은 DHC 코리아가 본사 동의나 조율 없이 올린 겁니다. 여론은 싸늘합니다. JTBC 보도 직후 공식 소셜미디어에서 댓글창을 없앤 일도 사과했지만 다시 댓글창을 열자마자 이미 늦었다, 발언한 사람이 사과해야 한다는 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퇴출운동이 계속되면서 DHC 제품은 설 곳을 잃고 있습니다. 화장품 편집 매장에 이어 대형 전자상거래업체 쿠팡도 DHC 상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DHC 코리아가 사과 입장을 냈든 말든 일본 본사의 방송에서는 오늘도 혐한 발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극우 인사들만 출연해서 자신들에 대한 JTBC 보도부터 한국의 불매 운동에 이르기까지 사방으로 막말을 퍼부은 것입니다. 이런 주장들 중에는 북한 미사일에 한국 기술이 쓰인 것 같다는 황당한 가짜 뉴스도 섞여 있습니다. 김혜미 기자. 오늘 오전 방송된 일본 DHC 텔레비전의 뉴스 프로그램입니다. 시작하자마자 한국 뉴스의 디스, 즉 비판을 당했다는 주제로 얘기를 나눕니다. 자신들에 대한 JTBC 보도를 본 뒤 DHC 홍보가 됐다는 막말로 2시간 생방송을 열었습니다. 歴史問題に絡めて日本が報復してるみたいなことを言う感情的な反応が今のねこの DHC 宣伝にもなるんでしょうけど。 今日の番組視聴はね、韓国からもたくさん見てるんじゃないかなと。どんな番組か見ようね。はい。韓国の皆さん、アンニョンハセヨ。テハミング。 한국의 불매 운동도 조롱했습니다. この子供みたいな目的が悪いんですよ。北朝鮮のために働こうとかね、もしくは中国のために働こうというようなこの思惑を持っている可能性もあるわけです。 아예 불매 운동 자체가 가짜란 주장도 했습니다. 朝日ビールとかなんかそんなポカリスエットとかそんなのね、じゃあ捨ててね。僕は絶対水飲んで、中身飲んで熱い水入れて、パフォーマンスで水出しようと思ってますからね。 극우 패널들은 아무런 근거 없이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이 한국에서 건너갔을 수 있다는 의혹도 던졌습니다. ですけども、この玄武2号の技術が何らかの形で可能性ですよ。ホワイト国から外して輸出管理を厳しくするといった背景にはね、そういったこともあるんですよね。 JTBC 김혜미입니다. 그런데 DHC TV라고 소개가 되다 보니까 일개 화장품 회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정도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DHC 텔레비전은 총리 관저에서 아베를 직접 인터뷰한 매체입니다. 일본의 거물 정치인과 극우 성향 인사들을 출연시켜서 그들만의 논리를 생산하고 또 그것을 퍼뜨리면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DHC TV 뉴스쇼 진행자가 흥분에 찬 표정으로 소식을 전합니다. 아베 신조内閣総理大臣でございます. 아베 신조 총리와 2시간가량 총리 공관에서 인터뷰한 겁니다. 인터뷰에 앞서 총리 공관의 내부부터 보여주는데 역대 총리 사진을 보여주며 일대 총리인 이토 히로부미를 언급합니다. 이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인터뷰에선 먼저 아베 총리의 외교적 성과에 대해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친 뒷이야기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등까지 얘기를 나눕니다. 인터뷰 중반부부터는 아베노믹스의 성과와 헌법 개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을 전하고 安倍総理のご出演の画像が流れ始めたら涙が流れてきました。 이어 인터뷰에 대한 소감도 말합니다. 総理の印象はどうでした？ここを背負ってる人物がこう醸し出すやっぱり抜きがたいオーラっていうのがね。 해당 인터뷰를 진행한 프로그램의 소개글입니다. 우국지사와 함께하는 뉴스쇼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제도 이 DHC 텔레비전에는 자민당 의원이 출연해 한국이 독도를 멋대로 자기네 것으로 해버렸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늘어놓았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예, 그러면 이 DHC가 매일 쏟아내고 있는 주장들이 과연 사실인지 빠르게 좀 팩트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제외교안보팀의 이한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제일 황당한 것은 역시 이제 우리 미사일 기술이 북한으로 갔다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네, 현무2와 북한이 최근 발사한 발사체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 확증은 없지만 현무2 기술이 북한에 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예. 하지만 두 미사일은 뿌리부터 다릅니다. 북한이 최근에 발사한 KN-23 미사일은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우리 미사일 기술은 미국의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예. 쉽게 말해 두 미사일은 족보부터 다른 겁니다. 일각에서 북한이 우리 쪽 기술을 해킹해 갔다 이런 주장도 나오지만 전혀 확인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일본 맥주 불매 운동이 일종의 쇼다 이런 얘기도 여러 번 나왔더군요. 네, 이 주장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예. 지난달 한국에 들어온 일본 맥주는 434만 달러, 우리 돈 약 53억 원어치입니다. 전달인 6월에 비해서 무려 45%가 줄었습니다. 예. 일본 맥주 사서 다 마셔놓고 물 담은 뒤에 시위에 들고 나온다는 식의 주장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예. 자민당 의원이 출연해서 한국이 독도를 자기 멋대로 점유하고 있다 이런 주장도 바로 어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아오야마 시게하루 자민당 의원이 한 말인데 예. 굳이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기 힘든 주장이지만 최근에 발견된 증거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1890년대 일본 교과서에 실린 지도에 독도는 전혀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예. 자기 영토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참고로 저희 JTBC가 어제 공개한 1954년 독도 영상을 봐도 바위에 선명하게 찍힌 독도의 대한민국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이에 대한 반론 증거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건 그야말로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최근에 발견된 것만 예, 말씀드립니다. 예. 일본이 한국에 먼저 싸움을 건 적이 없다 이런 얘기도 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 주장을 펴면서 든 사안이 최근에 있었던 초계기 레이더 조준 문제인데요. 예. 당시 기사를 찾아봐도 아실 테지만 이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우리 구축함이 사격 관제 레이더로 일본 초계기를 겨냥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먼저 논란을 일으킨 건 일본이었습니다. 예. 자, 이건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저질 방송인데 문제는 이런 저질 방송이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가지고 자꾸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최근과 같은 국면에서 이게 알 수 없는 그러니까 그 크기를 알 수 없는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게 됐다는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하여간 매일 이런 얘기들이 쏟아져 나와서 저희들이 이한길 기자하고 방금 지금 정말 짧게 팩트체크를 했습니다마는 이따가 2부의 팩트체크 시간에서 이가혁 기자와 함께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일본 화장품 회사 DHC의 방송이 혐한을 넘어서 역사 왜곡 발언도 매우 많습니다. 네, 아베 총리를 비롯해서 유력 정치인들도 출연하는 만큼 아베 정권의 역사관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일부 한국 네티즌들도 이렇게 동조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영상 조회수도 수십만 건을 넘을 정도라서 저희가 앞서 1부에서도 이한길 기자와 함께 짚어봤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이가혁 기자와 함께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을 좀 짚어볼까요? 네, 최근에 나온 내용 중에서 한글과 독도 관련 주장을 하나씩 검증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한글 관련 발언을 바로 한번 들어보시죠. 当時朝鮮人はですね文字で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最初の教科書は東京の印刷でそれを広めたんです日本人がハングルを統一してこの文字はこれにしましょうこれはこれにしましょう日本人がハングルを統一して今のハングルできたんです 네, 이런 주장 사실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일본 우익 진영에서 나오는 주장입니다. 1999년 니시오 간지 교수가 쓴 책에 일본 총독부 시대에 비로소 한글을 보급하고 소학교 교육에 도입했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일본 우익 사관을 도입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회장을 지냈습니다. 네, 좀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더 따져볼까요? 네, 1910년 한일 강제 합병 이후에 조선 총독부가 보통 학교 언문 철자법, 그러니까 맞춤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근거로 지금 일본에서
지금 한국에서 쓰이는 한글을 우리가 만들어줬다 이런 일부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앞뒤 맥락을 자른 궤변입니다. 네. 한문보다 한글을 우선시한 것은 일제강점기 이전입니다. 1894년 갑오개혁 때 고종은 모든 법률 칙령은 모두 국문, 그러니까 한글을 기본으로 하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1907년에는 대한제국이 나라 차원에서 국문연구소를 세웠습니다. 이때 주시경 선생이 여기서 맞춤법 초안을 닦다가 강제 병합을 맞은 겁니다. 네. 그리고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일본어뿐만 아니라 한글 교육도 조선 총독부 주도로 이루어진 측면은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민간 차원의 노력이 컸습니다. 1927년 당시 신문을 보면 교과서가 아닌 주시경이 저술한 책에 의지하여 문법을 가르친다 이런 증언도 나옵니다. 네, 그 이후에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도 조선어학회가 연구해온 결과물입니다. 일제강점기 전에는 대한제국이, 그리고 강점기 때는 우리 민간 차원에서 한글 연구 그리고 교육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로 검증할 내용은 바로 어제 나온 독도와 관련한 주장이죠? 네, 한번 바로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51年から韓国は竹島を勝手に自分のものにすると、じゃあ竹島を取り返しに行くために韓国と争ったかというと全然争ってないですよね。口で言うだけですよね。 네, 들으신 내용도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이 방금 발언에서 1951년이 언급된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당시 패전국 일본이 연합국과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맺을 무렵입니다.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미국에 있던 우리 한국 대사관에 이 독도가 조선 영토였던 적이 없다 이런 서한을 보냅니다. 네. 일본이 지금까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핵심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서한은 정확한 게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독도가 우리 땅으로 표시된 세종실록 지리지나 동국 여지 흥남 이런 역사적 사실을 미국이 전혀 모른 채 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효력도 없습니다. 미국이 이런 일방적인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서 영국이 반대 표명을 했고 그래서 정작 최종적으로 중요한 이 조약에는 독도에 대한 분명한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땅이다, 누구 땅이 아니다 이런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이전 최신 자료에 적힌 게 기준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에 보면 일본 영토를 구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독도는 일본 영토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네. 제외됐습니다. 방송에 나온 발언은 국제법적으로도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발언을 했던 아까 그 자민당 의원. 네. 이 독도 관련 발언뿐 아니라 다른 왜곡 발언도 했죠. 네, 현역 자민당 의원인데 네. 이 사람이 같은 방송에서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는 왜곡 발언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주장을 하는 인물들이 이 DHC 방송뿐만 아니라 일본 지상파 방송이나 언론 인터뷰에도 자주 등장하는 상황인 겁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한글하고 독도 내용을 좀 따져봤는데 우리가 더 잘 기억을 해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입니다.